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 두 번째 시간으로 차집합과 여집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합집합과 교집합 배우셨죠? 그래서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성질을 살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을 바로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그죠? 양쪽이 다 합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복되는 건 몇 번만 적는다? 한 번만 적어주는 것이 바로 합집합이었고, 무슨 단어로 연결됐다? 또는이라는 단어로 연결됐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인 우리가 원소를 구하는 것이 무슨 집합이었다? 교집합이었죠. 그래서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집합에 대하여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의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을 이제 뭘 쓰냐면 U라고 하는 기호를 쓰는데, 이 U가 유니버셜의 첫 글자예요. 자, 유니버셜이 무슨 뜻이죠? 우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이 단어하고 상관없지만 이 U가 붙었기 때문에 하나 질문하자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주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정답은 우주의 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꿈이 천문학자였거든요. 그래서 별을 보는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지구과학 선생님이었는데 담임선생님께 여쭤봤거든요. 선생님, 우주의 끝은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담임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대요. 일단은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빅뱅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빅뱅이 뭐냐면 우주 대폭발이란 뜻이죠. 그래서 원시 우주가 정말 작았는데 어느 순간에 온도 압력이 커지면서 이게 탕 터졌대요. 그래서 이게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서 지금의 우주가 생겼다라고 보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원시 우주가 굉장히 작고 터지려고 하면 바깥에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담임선생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우주의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퍼져 있는 범위를 뭐라고 한다면, 우주라고 한다면 당연히 빅뱅설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시 우주가 폭발할 때 바깥 부분인데, 그럼 이 바깥 부분은 뭐가 되냐면 말 그대로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집합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뭐 우리가 생각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안이 우주 안이 되는 거고, 이 우주의 밖이죠. 그래서 우주의 밖은 미지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 집합은 뭐냐면 우리가 상대하는 집합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가장 큰 집합. 그래서 그 처음의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전체 집합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똑같다? 우주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 보통 벤다이어그램을 동그랗게 그리는데요, 이게 울타리식으로 치듯이 해가지고 사각형 모양으로 우리가 전체 집합을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A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이 생기겠죠? 예, 그 나머지 부분을 한자로 쓰면 나머지 여자를 써요. 그래서 무슨 집합이라고 하냐면 여집합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 영어로는 뭐냐면 이게 compleme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완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A의 나머지니까 여기는 A의 나머지만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가 되는 거고, 바로 전체에서 여기 A를 보완해가지고 꽉 채우게 만드는 부분이 나머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 여집합인데 이 C를요 크게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작게 위에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을 때는 그냥 뭐라고 읽으시면 되냐면 A의 여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U의 원소이긴 한데 뭐의 원소는 되지 않는다? 예, 바로 A의 원소는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여집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뭐의 원소는 맞다? U의 원소는 맞아요. 자, 근데 뭐의 원소는 아니다? A의 원소가 아닐 때. 자, 그럴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스스로 확인하기 살펴볼게요. 자, 전체 집합의 U가 1, 2, 3, 4, 5가 있고요. A가 2, 3, 5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U라고 하는 것은 A를 포함하는 그런 가장 큰 집합이에요. 자, 그럼 A가 뭐가 된다? 2, 3, 5가 되면, 자, 2, 3, 5를 제외한 뭐가 되겠습니까? 나머지 1, 4는 어디 있겠어요? 자, 바깥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하고 뭐가 된다? 4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A 여집합은 나중에 우리가 논리학으로 따지면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요, A의 여집합은 뭐예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수학에서는 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정이 무슨 집합하고 관련이 있냐면 바로 여집합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여집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3번은 전체 집합 U가 있습니다. 자, 이걸 부분 집합 A가 1, 2, 4라고 있네요. 자,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하고요. 이를 이용해서 다음 그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U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U는 그러면 원소 나열법으로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 6까지가 바로 전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A가 1, 2, 4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한번 볼까요? 1, 2, 4를 제외한, 그럼 1, 2, 4를 제외할게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3, 5, 6이 여기 바깥에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1, 2, 4가 되고요. 자, 그다음 A 여집합이 3, 5, 6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다음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래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의 여집합을 구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A 여집합이 뭐가 되죠? 그렇죠? 이건 A 여집합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3, 5, 6이 바로 되는 것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2번은 뭐냐면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란 말이에요. 그럼 여집합이 뭐죠? 자, 여집합을 제외한 나머지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1, 2, 4죠. 그럼 얘는 1, 2, 4가 되는데, 결론은 이거네. 그럼 여기서 뭘 물었냐면 여집합이 여집합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된다? 그리고 요거는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나머지 부분.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공집합, 여집합은 볼까요? 자, 공집합이라고 하는 건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죠? 전체 다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바로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되냐면 그러면 전체에서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공집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집합에 무슨 집합을 구해라? 여집합을 구하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 되고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그리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공집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단어는 집합과 함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지만 우리가 다른 파트에서는 집합과 명제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시거든요. 그 명제에서도 우리가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울 거기 때문에 그 부정이 조금 전에 무슨 집합? 여기는 여집합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도 여기에 있는 공집합이 여집합이 우리가 전체 집합이 되고 전체 집합이 여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집합에서 여기 성립하는 걸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의사소통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 4번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다음에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래요.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자, A하고 A 여집합을 합했습니다. 그럼 A는 어디죠? 자, 여기 맞나요? 자, 그 다음 A 여집합은 뭐 어딜까요? 자, A 여집합은 바로 A를 제외한 나머지 다가 바로 A의 여집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합하면 어떻게 되죠? 자, 합하면 자, 우리가 전체 U 나오는 거 맞아요? 꼼꼼하게 다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칠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하고 A 당연히 A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를 어떻게 보완하는 부분이 A의 여집합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당연히 합하면 무슨 집합이 나오냐면 전체 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도 빠짐없이 잘 칠해야겠다, 그죠? 자, 그래서 당연히 전체 집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번 두 번째는 뭐냐면 A하고 A 집합의 교집합을 물었어요. 그럼 요거는 색깔 한쪽만 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A가 맞나요? 자, 그 다음 A 여집합은 어디죠? 그죠? 여기 바깥 부분이 바로 A 여집합이에요. 자, 근데 이 교집합은 무슨 부분이냐면 겹치는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자, 겹치는 부분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공집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반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합하면 뭐다? 전체. 자,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직접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정리하는 건데요. 이 정리하고 나면 이 결과는 뭐 해야 되냐면 외우고 있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전체 집합, 여집합은 뭐가 된다? 전체 집합, 여집합은 바로 우리가 공집합이 되고요. 공집합, 여집합은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집합은 뭐가 된다? 그죠?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하고 여집합을 합하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교집합은 뭐다?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여집합의 성질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마지막 연산 볼게요. 자, 이번에 차집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차집합은 그냥 쉬워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무슨 셈하고 똑같다? 뺄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를 빼주는 거냐면 원소를 빼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차집합이라고 하고요. 순수한 무슨 부분이다? A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A 차집합 B가 돼요. 자, 그러면 B 차집합 A는 어딜까요?
그래서 B차집합 A는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B차집합 A가 되고 순수한 뭐다? B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는 A의 원소이지만 자, 뭐의 원소는 아니다? B의 원소는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다르게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그러면은 그리고니가 무슨 집합이다? 교집합이 되겠고요. B의 원소가 아니라네요. 그러면 B의 원소가 아니면 어디의 원소겠어요? 그죠? 요거는 뭐가 되냐면 B의 여집합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요거 A 차집합 B를 이렇게 여집합하고 교집합을 이용해서 고치는 것도 나오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조건 예시법만 봐도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따지고 보면 그러면 여기 있는 여집합도요, 우리가 차집합을 쓸 수가 있어요. 자, 뭐였죠? 전체에서 A가 아닌 부분이죠. 그래서 U에서 뭘 빼면 되냐면 A로 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집합하고 차집합이 연결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살펴볼게요. 자, A가 1, 2, 3, 4, 5가 있고요. B가 4, 5, 6, 7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살펴보셔야 되죠? 예, 당연히 우리가 교집합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 5를 여기다 적어요. 자, 그러면 4, 5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순수한 A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1, 2, 3이 되는 것이고요. 자, B 차집합은 아까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순수한 무슨 부분? B 부분. 그래서 교집합 부분을 빼는 것이 바로 뭐다?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차집합 B하고요. B 차집합 A는 분명히 뭐하다? 다릅니다. 조심해서 우리가 계산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문제 5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벤 다이어그램 완성하라고 합니다. 뭐부터 살펴보셔야 되죠? 교집합. 자, 그럼 교집합 볼게요. 자, 일단 A 공통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여기 I와 그러니까 모음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 E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있나요? 없네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교집합은 뭐가 되냐면 A하고 E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순수한 우리 A 부분은 B, C, D 이렇게 되겠고, 순수한 B 부분은 뭐가 된다? I, O, U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 차집합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원소 나열법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보시면 자, 뭐를 빼면 된다? 그렇죠? 순수한 우리가 A 부분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을 빼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B 차집합 A는 이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역시 우리가 교집합 부분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I, O, U가 바로 여러분들이 B 차집합 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부분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도 있죠. 그래서 무슨 연산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차집합을 연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예제 2번 살펴볼게요. 자, 예제 2번, 이거 앞에서 제가 조건예시법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한번 성립함을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풀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예제를 바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자, 보세요. A는 바로 파란색 칠해진 부분이고요. 자, B의 여집합은 뭐가 되냐면 B를 제외한 분홍색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딱 겹치는 부분이 어디가 될까요? 예,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A 차집합 B하고 똑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건 예시법으로 나타내면 자, X는 A의 원소이고 하지만 뭐의 원소는 아니다? B의 원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의 원소면 A. 자, 그리 보면 교집합. B의 원소가 아니란 말은 그럼 어디에 포함된다? B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어떨 때는 빼는 게 편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뭐가 되겠어요? 여집합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것이 수학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차집합의 성질은요, 전체집합 U의 두 부분집합에 대해서 요거 반드시 좀 기억해 주세요. 자, A 차집합 B는 순수한 무슨 부분이다? A 부분입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의 뭐다? 여집합이다.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수학 플러스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플러스는요, A, B, O식 혈액형,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혈액형이다, 그죠? A 항원과 B 항원의 유무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때 A 항원만 있으면 A형, B 항원만 있으면 B형, 두 항원이 모두 있으면 AB형, 모두 없으면 O형으로 분류한다고 하네요. 모든 사람의 집합을 전체 집합 U라고 하고, A 항원이 있는 사람 전체 집합을 A형, A, 그 다음에 B 항원이 있는 사람 전체를 B라고 할 때 다음 집합을 AB로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혈액형끼리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뭐다? 집합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합을 가지고 이런 현상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이 뭐가 필요하다? 연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살펴볼게요. A형인 사람 전체 집합을 그럼 AB로 나타내요. 그럼 A형인 사람은 무슨 항원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A 항우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무슨 항우는 없어야 되죠? B 항우는 없어야 돼요. 그럼 A는 있는데 B는 없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요거는 답은 뭐가 되냐면 바로 A 차집합 B가 됩니다. 자, 이거 조건제시법은 뭐였죠? A의 원소 있고 그렇지만 B의 원소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B항인 사람 전체의 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B 항우는 있어야 돼. 자, 근데 무슨 항우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A 항우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집합으로 나타내면 B 차집합 A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A, B형인 사람 볼까요? A, B형은 뭐냐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항운이 모두 있어야 되는데 모두 있대. 그럼 이거는 무슨 집합이 되냐면 바로 교집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O형인 사람 전체의 집합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O형은 여기 문자 O형이 없잖아요. O가 없잖아요. 집합이. 그지? 그럼 A와 B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O형은 뭐냐면 첫 번째 A 항운이 없어야 돼요. A 항운이 없단 말은 A 여집합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B 항운도 없어야 되죠. 그러면 B 여집합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둘 다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냐면 교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어서 그 집합을 이렇게 규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연산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액형 가지고도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합의 연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합의 연산 모두 몇 종류였죠? 4종류. 자, 첫 번째 합집합, 두 번째 교집합, 세 번째 여집합, 네 번째 차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다양한 문제 적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